유미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차를 팔아먹을 수 있냐고. 차 가다가 고속도로에 서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량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량 유미카의 김동섭 팀장입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 김동섭 팀장이랑 좀 네. 토크를 했더니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뭔가 또 하고 싶어서 지금 저를 네. 불러내는데 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네. 우리 중고차량 유미카의 이유미 이사님이 네. 중고차 매매업을 하게 된 계기에 아.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네. 이거 좀 가끔씩 이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특별히 정말 뭐 거창한 계기는 없고 사실은 네. 내가 공업사에 차 때문에 갔는데 그 네. 공업사 사장님이 네. 아 중고차 장사람 참 잘하겠다 아, 라고 하더라고. 아, 근데 처음에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 뭐 매매업 이러면 잘 뭐 와닿지는 않았을 텐데 장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장사. 나는 북한에서부터 장사를 해오면서 살았고 하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뭐 해보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어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용어가 다 영어다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고 또 하나는 그 차 이름도 다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더라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힘들었던 거는 사람 상대하는 거. 처음에는 정말 그게 아, 어디서부터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이게 원래 그 영업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뭐 영업하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업은 뭐 하견, 지연 주변 사람들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커간다 하더라고. 근데 그렇죠. 나는 뭐 주변 사람 해봤자 우리 탈북민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말이 통하는 사람 통하는데 안 통하는 사람 굉장히 안 통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게 언제적이죠? 10년 전.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사님께서 이제 10년 전에 차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혀 모르시고? 없었지. 그냥 맨땅에 헤딩하신 거예요? 그치. 그때는 차 이름도 몰랐을 때. 내가 그때 SM5 신형을 타고 있었는데 내 차 이름밖에 몰랐을 때. 아, 그래. 그리고 현대 기아 그냥 그 엠블럼이나 겨우 알 정도? 나 하나도 몰랐지.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제 일을 시작하셨을 텐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뭐 딱히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은 내가 좀 탈북민이라고 해서 싫어했던 사람. 이게 이유 불문하고 그냥 내가 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혹은 또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북한에서 왔다라는 그 이유가 싫은 거지. 아, 편견을 그치. 끼시고 색안경을 끼시고 이제 그렇지. 바라보시니까. 그게 좀 너무 그때 힘들었고 그렇다 해서 되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 극소수에 불과하긴 했는데 그게 가끔씩 한 명씩 나와주는 게 되게 그게 상처를 받더라고. 그렇죠. 나는. 비수에 꽂히겠네요. 나는 뭐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찌하다 보니까 씨앗이 이 북한으로 뿌려져 있어서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무슨 조상 탓할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조금 싫어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그때 상처를 받았지. 그럼 반대로 좋았던 적도 있을 아, 거예요. 있었지. 이제 뭐냐면 이거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는 거를 숨기지 말자. 뭐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도 없고 왜냐면은 그렇죠. 이 언어라는 거는 내가 북한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낳은 나이가 25세에 마지막으로 탈출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 25년을 북한에서 살았는데 그 25년 동안 해온 말을 갑자기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살아서 바꾼다라는 거는 안 되더라고. 지금도 북한 말이 튀어나오는데 가끔씩은. 그래서 그때 그 좀 말투 때문에 숨길 수도 없었는데 그 이거를 차라리 그러면 내가 이용을 한번 해보자. 북한에서 왔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때 처음 영업을 했던 게 그 전단지 영업부터 먼저 네. 막 했었거든. 우리 찌라시 영어. 찌러시 영업. 네. 전단지 자체부터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그때도 유미카였어. 네. 블로그를 만들었으니까 이음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만저만 왔습니다. 뭐 백두산 밑에서 왔습니다부터 제가 출생지부터 이제 쭉 전단지에다 쓴 거야. 근데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팔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자동차를 사겠으니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야 전단지가. 그래서 그때 막 그 어필을 하면서 나의 신분을 출생지지 어필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 나를 오픈을 하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한 번은 치울 수 있는데 거짓말을 계속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는 너무 거짓말을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되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는 내가 거짓말로 나의 이력을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픈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오픈하니까 그때 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영업소 같은 데 가게 되면 영업도 내가 했거든. 네. 전단지 영업 그리고 뭐 그 프랑카드 그거 네, 있잖아. 프레카드인가 그거 네. 하고 그 길거리 가게 되면 구청에서 그거 공식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칸 하나에 돈 얼마씩 주는 거. 네, 있죠. 그것도 대기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다도 이제 영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해보다가 아 누군가 영업소 영업을 하면 참 잘하겠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신차 영업소에 가게 되면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 차를 사시는 분들이 내 차를 좀 잘 받아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면서 신차 영업사원한테 자기 차를 좀 잘 봐달라고 맡기는 경우가 그쵸. 많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안녕하세요 중고차 하는 이음입니다 하니까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근데 제일 민망한 거는 영업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쳐도 안 보면은 그거만큼 민망한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나한테 주목을 끌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한 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두산 밑에서 왔습니다. 와달짝 놀라는 그거를 무기 삼은 거죠. 그죠? 무기를 삼았지. 네.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백두산 밑에서 왔다 가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야. 신기해도 하지 않아요? 그치. 그때 당시에 또 여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가 중고차 일을 한다지 거기서 백두산 밑에서 왔다지 하니까 완전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이렇게 모여들면서 그 궁금한 북한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 요때다 싶었지. 이 사람들을 포섭하려면 내가 북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내가 아침에 가면 빵을 일부러 사. 네. 그 뭐지? 그 파리마켓 가게 되면 1,000원짜리 빵이 있었어. 팥빵 있잖아, 이런 거. 거기다 이제 명함 그런 찌라시를 그 명함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네. 차 나오면 연락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놀아주는데 이게 이 사람 편견하는 건 아닌데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간혹 가다가. 그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 난 뭐 나한테 그렇게 싫어하는 거 나도 좋아할 일은 없잖아. 근데 네. 북한 탈북 그거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일부러 그냥 색안경 끼고 더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 때문인지 내가 굳이 물어는 안 봤지만은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냥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차 나오면 좀 주세요 했는데 이제 쳐다도 안 보는 사람도 있어. 영업을 하기 쉽지는 않아. 근데 이제 굳이 몇 번 한 번 가서 쳐다 안 보고 두 번, 세 번, 10번 갔는데 쳐다 안 보는 사람한테 내가 굳이 이 사람을 내가 뭐 딱 내 편을 만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큰 퍼포먼스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나도 이 사람한테 노력을 들이는 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노력을 들이는 게 낫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빵을 나눠주면서 나도 어쨌든 개슴해가지고 이게 참 먹는 거 치사하게 이런 건 아닌데 팥빵을 이렇게 딱 주면서 그 사람 테이블은 빼놔 안 줘. 복수하는 거네요. 어. 소심한 복수. 그러면은 그때 말을 걸어. 왜 나는 안 줘요? 그 이게 말을 튼 거잖아. 그래서 아 이때다 싶어서 어떤 분들께는 저한테 차를 안 주잖아요. 안 물어보잖아요. 이럴 뻔도 한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눈빛이 있어. 그러면 이래 본인이 왜 못 드시는지 생각해보라고 스스로.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나의 모습이 너무 당당한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그게 그 독이 아닌 약이 돼서 그게 주변 사람들이 아, 쟤 진짜 당차다. 영업하러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없는데. 그냥 이사님이 지금까지도 무리예요,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그때 나를 멀리하고 등 돌리고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걸었던 사람들이 그런 계기로 더 나한테 다가왔던 경우도 있었어, 진짜. 참 옛날 얘기긴 한데 벌써 한 8, 9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때의 그런 경험들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사님께서 지금 이제 영업을 하시잖아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신념이나 영업 방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딱 있으신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유미카는 또 어떤 곳인가,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사님께서 운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너무 주제가 무겁죠. 이게 사실 정말 그 진짜 무거운 질문이긴 한데 네. 이게 뭐냐면 옛날부터도 그런 얘기를 질문하는 사람 많았거든. 그러면 나는 그냥 단답으로
양심이다. 양심이다. 약속이다, 뭐 신뢰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거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나의 신조나 다름없는 건데 약속 하나만큼 양심 하나만큼만 정말 내가 안 깬 것 같아. 이것만큼 정말 지키고 살았던 것 같아. 네. 이게 영업이라는 게 어차피 뭐 나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정말 몇만 명의 딜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여기서 살아남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특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처럼 뭐 거짓말이라는 거는 한 번, 두 번은 속일 수는 있겠지만은 영원하지를 않아. 그러면은 이 사람을 하나를 잘 해드려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2명, 3명의 다른 손님들을 내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네. 굳이 이 한 번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속인다?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도 출신 성분이 북한에서 왔다는 그런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좀 더 양심적으로 더 약속을 지키고 더 신뢰가 가는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나만큼 내가 지키고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업 자체가 영업이라기보다는 좀 장사에 사실 좀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물건 자체가 특성상 중고의 물건이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신경 쓰시고 하셨어도 또 고객님들이 서운해하셨던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100% 만족은 있을 수가 없어. 만족이 사실 중고차다 보니까 그치. 내가 신이 아니야. 신도 그렇게 못해. 100% 그렇죠. 만족을 못 시키는데 그거는 100% 내가 모든 손님들한테 다 만족을 시켰다면 이건 정말 거짓말이야. 근데 이제 나는 나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최선인 거야 그렇죠. 그냥.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한국 분들은 중고차에 대해서 웬만큼 기본은 알고 구매를 그렇죠. 하기 아시죠. 때문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안 해. 근데 같은 고향문 탈북민들은 나를 믿고 오잖아. 나랑 차를 사면서 어떤 대화를 풀어나가든 뭐 어려운 질문을 하든 뭐 못 알아듣는 질문을 하든 질문을 해서 나랑이라는 사람이랑 이게 통하니까 나한테 사가는 건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고향 분들이 저한테 차를 사갈 때는 그 기본의 기본도 모르니까 차에 대해서 이 고장도 아닌데 너무 모르시니까 갑자기 주유구 물떠도 고장이라고 진짜 그런다니까. 그리고 뭐 갑자기 무슨 뭐 타이어 빵꾸나 이게 물음표 차 오랫동안 세워놔서 그치. 잠깐 바람이 싹 빠진 건데 이것도 내가 차를 잘못 팔아서라는 그런 생각을 참시장가 한단 말이야. 그때 그리고 방전 방전. 차 한 2주 안 타셔서 방전되면 그러면은 차 시동이 안 걸린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SM3를 판매를 했는데 그 이모가 지금 정말 나를 좋아해. 근데 SM3를 판매했는데 가다 서다 계속 그 막히는 도로를 가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도 넋을 놓은 거야. 내 차 갑자기 시동이 꺼졌대. 근데 SM 계열 자체가 삼성차가 조용하잖아. 근데 이제 갑자기 유미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차를 팔아먹을 수 있냐고. 차가 가다가 고속도로에 서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설차가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건 정말 설차가 아니거든. 그 나의 그 어떤 철저한 신념 같은 게 있어. 뭐냐면 여자 초보자한테는 무조건 싼 차를 안 팝니다. 야. 잘 모르니까. 여자들은 운전하다 내 차가 서야지 고장이구나. 그 다음에 알거든. 남자들은 조금 고장 나기 전에 그 오는 징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갓길에 세우고 옆 도로에다 빼고 이럴 줄 아는데 여자들은 몰라. 근데 그때도 그 이모한테 그렇게 연식이 뭐 오래되고 이거 아니거든. 연식이 짧은 거를 팔았는데 갑자기 섰대. 그럼 나는 겁이 나잖아. 도로라고 하니까. 그래서 네. 이모 어떻게 그 일단은 갓길에 좀 빼라고. 근데 알았다고 막 이러더니 조금 있다가 갓길에 뺐대. 잠깐 가만히 생각해봤어. 처음에는 나도 이제 너무 급하게 당황하게 막 전화를 오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잠깐만 시동이 꺼진 차가 어떻게 갓길에 뺐지 차가? 그렇잖아. 그렇죠. 앞뒤가 안 맞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그 이모가 도로에 섰다니까 어느 도로냐 해서 그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 가고 있었어. 근데 가다가 유미야 미안한데 차 시동 꺼진 거 아니래. 차가 너무 조용해서 내가 잠깐 졸았나 봐. 뒤에 있는 사람들 내가 차가 안 가니까 빵빵빵 해서 자기가 내렸대. 내려가지고 내 차가 안 갑니다. 이러니까 뒷차 운전수가 옆 도로에다가 빼줬다라는 거야. 그럼 차 아무 이상 없는데 하고 그렇죠. 내리더래. 진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그 초보자들이 가다가 무슨 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물론 가다가 고장 난 적은 없었는데 다 이 운전 미숙이지.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뭐 지방까지는 못 가도 서울 경기권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한에서는 내가 다 달려갔던 것 같아. 가다가 중간에 다 전화 와. 아, 괜찮다고. 그게 아니라고. 아, 참 이게 그 에피소드 얘기하려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험의 어떤 바탕으로 인해서 초보자들이 차를 사갈 때는 철저하게 그 기본적인 설명은 수없이 해주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지. 근데 지금은 확실히 탈북민들은 웬만큼도 차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좀 다 알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만큼이나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초창기는 엄청나게 힘들었지. 이사님께서도 근데 이제 방송에 나가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은 TV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공인 아닌 공인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무게감도 많으시겠어요. 있지. 부담감도 있으실 거고. 있지. 사실 고객님들 그런 거 많이 보시고 그치. 방송에 나가시는 분이니까 와 나한테는 뭐 거짓말 안 하겠지, 양심적으로 하겠지 라는 사실 기대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 방송에 나가신 분이니까 공인이니까 유미 씨만큼만 거짓말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유미카에 가서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나는 방송에 나가기 전부터 정말 양심껏 일을 했거든. 근데도 방송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조금 나도 이제 그 좀 부담감이 있긴 한데, 그런 말까지 하면 더 부담이 되는 그렇죠. 거네. 부담이 많이 되죠. 나는 정말 정가대로 양심껏 내 입장에서는 좋은 거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게 차라는 거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잖아. 내 눈에 좋은데 손님 눈에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당장은 내 눈에 이거 안 보였는데 집에 가니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런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옷 같은 그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어디 가서 반품하고 바꾸고 뭐 이러면 하면 되는데, 차는 반품 한번 한다는 게 취등록세가 이게 다 소멸되니까 사실 쉬운 건 쉬운 게 아니거든. 아니죠. 그래서 쉬운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차 한 대를 파는 거에는 정말 내가 이분한테 다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나중에 뒷말 안 나오게 다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게 또 있어. 그래서 이제 다 얘기해주고 다 해주고 팔자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도 가끔씩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빼먹을 수도 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고 처리는 또 확실하게 해주지. 왜냐면 내가 실수한 부분이니까 내가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사실 이 일이라는 게 잘해줘도 욕먹고 못해줘도 욕먹는 게 사실 이 일이잖아요. 장사꾼은 어디 가도 장사꾼이고 속담에 그렇잖아. 북한에서 그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네 애비애미한테도 붙여먹는 게 장사꾼이다. 뭐 이런 말을 쓰거든. 욕을 그렇게 해. 그래서 장사꾼이라는 건 뭐 남겨야지. 또 남겨야지 내가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목적도 되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남기는 거의 그 정도라는 게 있거든. 그렇죠. 안 남길 수는 없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양심껏 정도껏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오픈하고 팔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나는 참 좋은 게, 제일 행복하고 이 일을 하면서 뿌듯한 게 그 재구매 고객님들, 소개해주는 고객님들. 그렇죠. 뿌듯하죠. 한 사람이 심지어 5번, 6번을 구매를 해간 적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찾아올 때는 정말 이게 아니야말로 나는 정말 안 남기고 이분한테 드려도 된다라는 심정으로 파는 거지.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고마워서. 이게 특히나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그 지역에 시장이 있는데 멀리서 막 새벽 4시 출발했습니다, 5시 출발했습니다, 이런 분들 오게 되면은 야 진짜 이게 그냥 막 어떨 때는 무릎 꿇고라서도 고맙다는 인사나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꼭 오시면 이사님이 먼저 밥 사주시잖아요. 그래,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그래서 야 참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만 해도 진짜 너무 좋은데, 행운인데 나한테는 또 와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내가 사랑도 받고 관심도 받고 또 재구매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 있으면은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지 뭐. 이사님은 그러면은 지금 중고차업을 하시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게 아예 그냥 완벽한 전업이신가요? 난 이게 전업이고 네. 부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유튜브인데 이게 지금 사실 유튜브는 이게 사실 유튜브는 내가 유튜브로 인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야. 어떤 분들 댓글에 아씨 니네 북한으로 빨리 쳐 가라 막 악플이 있어요. 왜 뭐 유튜브로 가지고 북한에서 와가지고 조용히 살아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유튜브로 돈 벌려고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뭐 이 세상에 뭐 좋은 사람이 있는가 보면 또 이렇게 나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악플보다 선플이 더 많으니까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만 욕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도 다 모든 사람들에게 난 불만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잖아. 그렇죠. 응. 그냥 내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안 보면 되고 이런 거를 상대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튜브는 내가 처음에는 사실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 유튜브를 하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그 유미카 원에서 탈북 스토리를 쫙 풀었단 말이야. 네. 아, 그 탈북 스토리를 풀면서 지나간 그 이제는 추억 같은 얘기인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한국까지 오는 게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지금은 힘들지 않아. 왜냐면 10년 동안 이제 털을 잡고 자리를 그렇죠. 잡고 또 재구매 손님 많고 또 소개해 주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워낙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지금은 안 힘든데 초창엔 되게 힘들었었거든. 그땐 내가 그 수기를 썼었거든. 탈북 스토리를.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그 수기를 바탕으로 내가 이제 썰을 푼 거지. 그러면서 야, 그때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조금 행복하다고 또 이제 좀 편하게 산다고 좀 여유롭게 산다고 자만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를 생각해서 지금도 항상 긴장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처럼 생각하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나를 잡아준다고 할까? 네. 스토리가. 그래서 유튜브는 참 나는 시작한 게 참 좋았던 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PR이고 마케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좋긴 한 것 같아. 그러면은 결론은 유튜브를 하고는 있지만 음. 지금 현재 이사님께서의 모든 전업은 중고차 매매업이다. 그건 당연하지. 그렇죠? 앞으로도 꾸준하실 거고, 그렇죠? 뭐 통일되는 날까지. 앞으로도 평생, 그렇죠? 우리 고객님들이 만약에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오늘 참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네. 네. 더 얘기해야 되나? 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영상 이제 분량상 그치. 너무 많아지면은 또 그러니까 다음번에 2편으로 이제 그럼요. 가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까요?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그러면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십시오. 아,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김동섭 씨, 네. 또 궁금한 게 있다고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했죠. 오늘 즉흥적으로 아주. 했는데, 그냥 뭐, 저희 인생 이야기예요. 이건 뭐 꿈이 없는 이야기고,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을 지금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도 아까 얘기하면서 조금 살짝 뭐 울컥하는 것도 있긴 했는데, 중고차 일을 하면서 지금도 저는 제일 정말 감사하고 좋고 한 게 많은 분들이 전국구에서 정말 전국구예요. 네. 저 이유미라는 한 사람을 믿고 찾아와 주셨을 때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어떤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항상 열심히 성실하게 양심껏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네. 너무 이제 무거워지니까 우리 저희 영상에 밝게 한번 인사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저희 유미카를 찾아주신 우리 고객님들 또 우리 꾸준히 우리 영상을 지켜봐 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상을 항상 잘 지켜봐 주시고요. 중고차 구매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믿고 오셔요.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뭐 즉흥적으로 홍보했나? 이 정도 충분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